안녕하세요. 스티브 박입니다. 영성시대의 인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류가 자연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누구나 궁금해하는 영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더 큰 질병 대란이 오는데 그것이 오는 원인으로서 그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 종교들과 과학에서 바라보는 영혼의 실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8개 영상으로 앞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모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영성이 발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예외는 아니죠. 예. 좀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새롭게 바라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유발 하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중간에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것이 기존에는 농경 사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종교 사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괴베클리 테페 이후로는 종교란 실제 체험이 있었고 종교 문화가 먼저 발달한 다음에 농경 사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모든 유적지의 안각이 전부 다 종교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농경 사회가 시작되고 지도자가 생긴 후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죠. 종교가 원래 영적 문화를 영적 체험을 해서 문화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1만 년 전, 아까는 괴베클리 테페가 이제 1만 년 전 유적지인데 동시에 똑같이 이제 피라미드 유적도 1만 년 전에 고대 문명이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의 지문인데요.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과학자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과학적 증거를 1000가지 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은 피라미드 바로 옆에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데 거기 퇴적층을 분석해 봤더니 1000년 전, 2000년 전 쭉 가서 10,000년 전에 화엽수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무가 안 나오다가 그래서 화엽수가 이거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온난 지방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만 년 전에는 분명히 여기는 온대 지방이었다. 예. 그런데 1만 년 전에 비가 왔더라면 피라미드가 1만 년 전에 생성이 됐고 그러면 여기 분명히 당연히 비로 인한 침식작용이 이렇게 세로로 생성이 됐겠죠. 실제로 세로로 된 침식 그 작용에 의한 흔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전부 다 이 집들은 전부 다 가로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막이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제 모래에 의해서 깎인 거죠. 예, 그래서 가로로 돼 있지만 피라미드만은 세로로 돼 있다. 예, 이런 증거들로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 한 변이 200m 정도 되는데 200m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남 정북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는데 그 각도가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답니다. 그 오차 범위가. 예,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고대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 지금의 과학으로는 절대 평가 불가하는 그런 어떤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 문명 근데 영성 문화가 발달했었고 그래서 지금의 과연 현대 문명이 이런 영성 문화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 협착에 불과하다. 이건 뭐와 같냐면 길이로서 몸무게를 재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각의 기준이 다른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만해진 어떤 물질 문명으로 치우쳐진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잣대질하는, 그래서 과학으로 봤을 때 이 영혼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시대 정신을 평가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 2편 30장을 보시면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길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죄악을 범행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이제 자연만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신도 세계도 이제 파괴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상계가 혼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근데 과학 문명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발달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학 문명, 이 물질 문명과 이 정신 문명이 앞으로 하나가 되는 완성된 문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 문화가 앞으로 나온다. 이 춘생추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명하죠. 네, 세월호 사건 때 3주기 때 리본 모양의 구름이 떴었습니다. 천재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진주와 기미를 보여준다고 하죠. 우리 그 육체와 영혼을 이어주는 그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PD수첩에 배산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남동생이 집벽에 이제 어떤 그 범인이 누군가 이렇게 파헤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경찰들은 전부 다 잔인한 수법으로 봐서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최면 요법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예, 근데 당시 칼에 찔린 그 형태를 보면은 범인이 150cm에서 160cm밖에 안 된다. 이 미스터리가 풀린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날의 미스터리. 16년 전 그날은 입춘을 맞이한 일요일 새벽녘이었습니다.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빼곡하게 들어선 주택가 안쪽 2층 집 안방에는 대학생이던 딸 김선희 씨와 중학생 아들이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누나 방에서 공부하고 있나 가보고 없길래 부엌에도 한번 가보고 없고 화장실에도 한번 찾아보고 없고.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와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슈퍼에 물건을 사러 잠깐 외출을 했나 하는 생각에 창밖을 내다보지만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 가까운 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을 겪었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해가 다 져가지고 한 4시간 안 되겠거나 그러시 보는 자전게 저녁 때에 그런 게 가슴하고 목에 예, 칼질 그거 부분. 에너지 없었어요? 예, 그렇죠. 가슴 때문에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사풀이 무성한 산 중턱에서 만약 누군가와 실랑이를 했었다면 방어를 한 흔적이 몸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 만큼 시신은 깨끗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과 체력이 있으면서 전과가 많고 폭력성이 높은 어떤 남성 살인범, 이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만한 모습의 살인자. 남동생이 최면을 통해 기억해낸 방문자도 그런 모습이었을까? 밖에 한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뒤에 밝혀진 바로는 이 살인을 당한 그 여자가 이제 그 여고를 나왔는데 그 펜신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범인 검거로 이렇게 잠재의식이 쓰이고요. 마케팅에서도 서브리미널 효과라 해서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경애 씨의 어떤 실제 실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